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취업 관련 정보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오산시 꿈빛날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지도사와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2급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의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 코피아 센터의 소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영어가 가능하고 해외 근무가 가능한 분과 농업학을 전공했거나 토익이 675점 이상, GLT 2급 이상, 그리고 토플 71점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 예정인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유관 업무 경력이 있거나 통계 분석, 리서치에 능숙하고 통계학과, 수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6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의 광에너지융합연구그룹에서 학생연구원 및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효율의 태양전지 및 고출력 태양광 모듈 제작 및 특성평가와 2차 전지 및 연료전지 제조, 그리고 전기화학 특성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학 4년제 및 석박사 재학자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1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대화심리 전문가 공감 멘토 오수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감 멘토 프로 공감러 오수양입니다. 네, 오늘 정말 푸른 가을 하늘처럼 깨끗한 의상 입고 오셨어요. 제가 의상을 무엇을 입은들 우리 조 아나운서님 옆에만 서면 오징어가 되어버리는 아닙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의상이라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심리학 관련 국가 자격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완성을 좀 해야죠. 네, 오늘의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주 연속으로 이제 직업 상담사와 그리고 임상 심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완결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인데요. 우리 앞서서 신 캐스터님께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분에게 취업 공고 우대한다라는 취업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1년간 이 청소년의 아동 폭력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관련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사실 비단 1년간의 문제는 아니죠. 이 청소년 폭력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는 모두들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은 좀 SNS를 이용한 폭력도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는 떼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그게 이제 사이버 불링처럼 톡 어플에서 많이 좀 행해지고 있는 폭력 맞죠? 때로 카카오톡을 깨톡을 보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 분리라는 말이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면 이제 사이버 상에서 그 따돌림을 하게 되는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학생을 그 SNS 단체방에 초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단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일종의 사이버 폭력인데요. 이제 갑자기 톡방에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명이 난데없이 폭언을 퍼붓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휴대폰 데이터 공유를 이제 강제로 시키는 예.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 빵 셔틀은 들어봤지만 예, 이제 와이파이 자꾸 셔틀이라고 좀 새로운 게 생소하신 나오네요. 분들 네. 있으실 텐데 이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하다면서 강제로 한번 네. 웃겨봐라. 라고 해서 또 웃음 셔틀이라는 예. 말도 생길 정도로 그야말로 이 학원 폭력이 나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단순히 정말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은 정말 아닌데, 자, 청소년 지도사라는 게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청소년법 그 처벌 강화에 대한 추진과 그리고 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그 법 또한 규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 시설과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제 증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청소년 지도사 수요도 네.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의무 배치까지 할 정도로 이제 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청소년은 이제 나라의 꿈나무이자 이제 보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일 텐데요. 이제 자유롭고 유행에 민감하면서 이제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민한 시기죠. 예,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온 어른 20대 초반에 이제 우리 지금 조 앵커님도 해당이 되시죠? 너무 옛날 얘기라서 액면가는 예, 일단 네, 기억도 안 비주얼은 나네요. 충분히 이제 해당이 되시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그 20대인 이제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겠지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뭐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청소년들만의 언어 문화가 생겨서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청소년들만이 이제 따로 쓰고 있는 그 언어들 뭐 줄여서 하는 말이나 줄여서 뭐 초성으로 하는 급식체라고 말. 부르는 말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EBS 라디오에서 이제 급식체를 가지고 이제 라디오 출연을 한 바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이제 문화들이 꽤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그들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소통의 다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 직업이 바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리 관련 국가 자격증, 바로 청소년 지도사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 지도사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연수 과정을 마친 뒤에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는 국가 전문 자격증인데요.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 자격증은 이제 1급, 2급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3급부터 시작이 돼서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인성 함량에 대한 교육을 하는 심리 관련 국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급수가 3가지나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3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이제 1급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1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2급은 대학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자인 경우인데 필요한 과목을 전공 이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필수 과목이 무려 8과목이 됩니다. 네, 쉽지만은 않죠. 네, 3급은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자격인 경우인데요. 필요한 과목은 전공으로 이제 이수한 사람이 그 응시 자격을 받게 되는데 이 필수 과목이 앞에 2급의 경우는 8과목이었지 않습니까? 네. 3급도 뭐 그만 다를 바 없이 7과목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1, 2, 3급 모두 전공 무관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봐야 자격증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급의 경우는 4년제 학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과목이 8과목을 네, 시험을 치르셔야 되고요. 3급의 경우는 2년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 전공은 무관하고 필기 과목이 7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은 따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과목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에서 8과목, 7과목을 치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학점은행제라고 네, 네, 불리는 네.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평생교육은 이런 기관에서 이런 과목들을 미리 이수를 하시게 되면 필기를 보지 않아도 면제받을 수가 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시험률이 정말 아주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하네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과 그 단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의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데요. 네. 청소년 지도사로 개별 활동을 할 수도 오.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면서 뭐 프로그램이나 뭐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업무들, 그리고 청소년의 수련 활동뿐만 아니라 뭐 국가 간 교류 활동,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청소년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수련 관련 기관들, 그리고 뉴스 호스텔 등 청소년 복지기관 등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까지 심리학 관련 국가 자격증 3종을 모두 네. 알아본 것 같은데요. 이제 오수영 교수님의 전문 분야죠. 멘탈 관리법 알아볼 텐데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한 정신력은 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늘 네. 긴장감 속에서 생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우리 뭐 조소연 앵커님도 말할 네. 것도 없을 거고요. 전 유리 멘탈이에요. 예. 굉장히 잘 깨집니다. 네. 네, 어찌됐든 이렇게 뭐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방송인들도,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시는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정신력 싸움이다라는 말씀 우리 조 앵커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이 정신력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멘탈을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 삶을 아주 잘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고 있더라도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신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고요. 실제로 이 역전승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네. 보게 될 텐데요. 뭐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강한 정신력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어 지난주에 이어서 멘탈을 아주 강력하게 예, 만들 수 있는 콘크리트 멘탈.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가진 이들의 10가지 예. 특징을 알아보면서 오늘 멘탈 트레이닝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철이었는데 이번 네네. 주는 콘크리트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말만 조금씩 바꾸는 거죠. 센 거. 네, 알겠습니다. 자, 말만 조금씩 바꿔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네. 첫 번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책하거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입니다. 뭐 아무리 뭐 슬프고 그리고 또 뭐 아프고 뭐 힘 빠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는 일이 우리가 뭐 살면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나 자신을 함부로 무너지게 놔두지 않는다. 예,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오뚜기처럼 금방 털고 일어나서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평소의 자신으로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실현을 당했을 때 금세 또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멘탈 관리법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네. 보통 좀 그게 잘 안 되시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자괴감에 많이 시달리는 스타일인데 이런 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담아두지 않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뭐 사실 이제 좀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음악을 좀 들어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예. 요즘도 이제 먹방이 아주 대세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좀 먹으러 가본다든지 뭐 좋은 영화 함께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담아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두 번째 특징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는 자신이 당장 어쩔 수 없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하라입니다. 네. 요즘 그 사실 사회가요, 뭐 다양한 사람들도 원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일들을 일일이 뭐 다 신경 쓰고 살다 보면 그야말로 좀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제 자신의 원칙에서 중요한 일은 일단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일 것 같지만 외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약간 판타지스러운 그런 것들은 신경을 끄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우리 앵커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44 사이즈가 목표다. 네. 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44 사이즈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55 사이즈만 이제 타협을 하셔서 55 사이즈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일단은 이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맞습니다.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예. 같아요. 이제 너무 원대하게 높은 대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이제 나와 좀 적성이 맞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목표를 두시고 내가 좀 너무 그 힘든 부분은 이제 포기를 빨리 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일단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타협하면서 이제 다음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주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기 마련일 그렇죠. 텐데요. 뭐 새로운 것들, 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황들을 대할 때 지금보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걱정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이점이 많다면은 굳이 마다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또 굉장히 좀 주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이 말을 좀 담아둬야겠습니다. 네. 다음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네 번째는요.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라입니다. 어렵죠, 이게. 네,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낯선 사람들과 그런 그 이제 어울리는 상황에서는 늘 항상 이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자기주관적인 호기심이 강해서 새로운 음식이나 혹은 뭐 사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건데요. 왜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그 해병대 표어인데요. 아마 우리 앵커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유명한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이제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라는 표현을 네. 한번 이렇게 잘 이제 유념해서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섯 번째 알려드릴게요. 자신과 남들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또 강한 콘크리트 멘탈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법인데요. 소위 흑역사.
라고 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이나 어떤 그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이 사실 이제 강한 멘탈을 가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크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본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남들의 과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과거에 대한 집착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뭐 현실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경우에도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출간한 책들이 이미 한 7권을 넘어서서 네. 지금 올겨울에도 맞아요. 예, 직장인 대상으로 또 책이 이제 8번째 책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 2년 반 전에 제가 첫 책을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원고를 출판사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약 10여 군데 출판사에서 모두 다 거절을 네. 당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아픔이 있을 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내상을 굉장히 많이 입게 됐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이 6주 연속 자기개발 베스트셀러를 하고 종합순위 이제 맞아요. 7위까지 네. 오르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때도 네. 이제 제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그 거절을 당했지만 그 거절일도 자꾸 당해버릇하다 보니까 이제 내상이 생기면서 네. 이게 좀 단단해지는. 단단해지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출간한 책도 어제 제가 감사하게도 독자님들 이제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종합 2위를 와, 이북 축하드립니다. 전자책에서 종합 네. 2위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동남아 일대에 판권을 수출을 우와, 정말요? 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뭐 제 얘기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원고를 이거밖에 못 써서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계속 집착을 하게 됐다면 네.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맞아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네. 출판사들, 그 거절해도 출판사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그 출판사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정말요? 많으시더라고요. 늦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대체로 좀 과감하고 또 쿨한 사람들이 네. 이 멘탈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5가지 특징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소연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멘탈을 강력하게 네. 잘 이제 유지시켜 나가는 분들이 삶 또한 잘 버티면서 잘 이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네. 보실 수 있겠는데요. 6번째 특징, 예. 6번째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입니다. 네,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수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할 있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마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실수한 것이 무언가. 라고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하게 돼서 그래서 네. 피드백을 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 실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데 아주 또 근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실패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도 삶 자체가 그야말로 실패의 그러니까요. 네, 연속이셨습니다. 유명하죠. 예, 하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도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그분의 이제 삶의 아주 중요 포인트일 때 본받을 만한 중요 포인트일 텐데요.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실패가 곧 좌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뭐 요즘 많이들 예. 유행하는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 앵커님은 어떠세요? 이제 혼밥, 혼술 뭐 가끔 즐기세요? 저는 정말 혼밥 정말 잘합니다. 네. 혼밥, 혼영까지, 오. 영화 보기까지. 할 수 혼영까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식당에 그냥 과감하게 혼자 들어가서 네.
네. 거기를 이제 제가 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숯불 네. 갈비집에 혼자 들어가서 야. 1인 갈비를 그 정도면 고수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혼밥의 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자존감이 낮거나 멘탈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주인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혼자서 좀 뭘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혼밥이 싫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늘 뭐 선배님 식사 괜찮으세요? 뭐 이러면서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식사를. 사람과 함께 식사를 점심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학교나 직장에서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혼자서 하는 것을 당당히 담대히 받아들이는 특징이 예.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소한 것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예, 네. 혼밥러들 우리는 콘크리트 멘탈이니까 네. 너무 이렇게 주의 시선 의식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자, 두 번째 나머지 두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급한 판단보다는 여유 있게 즐길 줄,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만은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한국말을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바로 빨리빨리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유가 있어도 이제 빨리빨리 해버려야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내적으로 강한 사람일수록 급하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평소에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네,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남들의 성공을 축하해 준다입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8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런 예.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냥 시샘하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피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어쨌든 정신이 강한 사람은 배가 아파하기보다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수연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네. 콘크리트 멘탈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네.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